사람들은 부부가 늙어서 갈라졌다고 말한다. 마치 나이가 들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년의 이별은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시간의 결과다. 젊은 시절의 부부는 관계보다 생활을 먼저 선택한다.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급했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었다. 서운함은 참고 불편함은 미뤄두고 관계는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믿음은 대개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는 방치해도 남아있지 않는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시간과 함께 굳어진다. 노년에 접어들면 삶은 조용해진다. 밖으로 향하던 관심이 줄고 집 안의 시간이 늘어난다. 그때 부부는 서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나 늘어난 시간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도 하고 거리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선명해진다. 말없이 지나쳤던 순간들이 기억으로 남아 되살아난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문제를 오래 두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크게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마주하지 않았다는 말로 남는다. 시간은 관계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의 선택을 결과로 남길 뿐이다. 사랑을 선택한 시간은 온기로 남고 회피를 선택한 시간은 거리로 남는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관계를 끝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늦은 나이에야 드러나는 관계의 진짜 얼굴을 기록한다. 지금부터 이어질 5가지 이유는 노년에 갈라진 부부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들이다. 이미 끝난 관계의 변명이 아니라 시간이 남긴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의 관계를 조용히 돌아보게 만든다. 첫째, 말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벌어진다. 말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침묵이 쌓여 관계의 모양을 바꾼다. 처음의 침묵은 배려로 시작된다. 피곤해 보여서 말을 아낀다. 괜히 꺼냈다. 상처만 남을까 싶어 넘긴다. 이쯤은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선택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흔적을 남긴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시간을 견딘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속에서 방향을 잃고 맴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굳어간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수록 대화를 줄여도 되는 관계라고 착각한다. 이미 다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는 계속해서 묻고 확인해야 유지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대화의 양은 줄어든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 같은 일상, 같은 동선.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 속에서 감정에 대한 대화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밥은 먹었는지 묻는다. 약은 챙겼는지 확인한다. 병원 날짜는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 질문은 점점 불필요한 것으로 밀려난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는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한다. 오해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오해는 판단으로 바뀐다. 판단은 관계를 단단하게 닫아버린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종종 말한다. 우린 싸운 적이 없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다는 말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해졌다는 의미로 남는다. 말하지 않는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 큰 소리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미 포기 위에 세워진 평온이다. 포기는 조용하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판단. 그 모든 것이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쌓인다. 노년이 되면 침묵은 더 크게 들린다. 아이도 없고 일도 줄어들고 하루의 빈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빈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은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함께 있지만 대화가 없다면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문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늙어서 갈라지는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지 않는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말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해왔을 뿐이다. 그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거리로 남는다. 말은 관계를 붙잡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말하려는 태도 자체가 상대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된다. 그러나 그 신호가 사라진 순간 관계는 조용히 끝을 향해 간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단지 갈등을 보이지 않게 만들 뿐이다. 보이지 않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 전체를 잠식한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결과만 남는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마지막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는 부부가 늙어서 갈라지는 가장 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관계를 끝까지 데려간다. 둘째,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너무 일찍 멈췄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다 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처음에는 안도감이 된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진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해는 멈춘다. 사람은 평생 변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는 더 분명해진다. 몸이 먼저 달라지고 그 다음 마음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한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부는 상대의 변화를 새롭게 보지 않는다.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한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말로 지금의 모습을 밀어낸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이해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는다. 원래 저 사람은 저렇다. 이 말은 편리하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결론 내려진 존재가 된다. 이해는 상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부부는 그 인정을 두려워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부부의 세계는 좁아진다. 밖에서 어떤 역할과 관계가 줄어들고 서로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 안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더 크게 남는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 이 감정은 서서히 마음을 닫게 만든다. 닫힌 마음은 다시 열리기 어렵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된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 침묵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만든다. 부부는 서로의 변화에 가장 늦게 반응하는 관계가 된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오래된 이미지로 상대를 본다. 그 간극이 노년에 크게 드러난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춘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된다. 함께 살고 함께 늙어간다. 그러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대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모르겠다. 그 말은 갑작스러운 고백이 아니다. 오랫동안 이해를 멈춘 결과다. 이해는 한 번 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다시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 선택을 너무 일찍 내려놓았을 때 관계는 서서히 의미를 잃는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남아야 할 이유는 점점 희미해진다. 늙어서 갈라지는 부부의 많은 경우는 미워해서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너무 오래 멈춰두었기 때문이다. 그 멈춤이 관계를 여기까지 데려온다. 셋째, 함께한 세월보다 쌓인 서운함이 더 무거워졌다. 부부가 함께한 시간은 길다. 그러나 그 긴 시간만큼 감정이 고르게 쌓이지는 않는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 웃었던 날보다 말없이 삼켜야 했던 순간들이다. 처음에 서운함은 작다. 굳이 꺼낼 만큼 큰 일은 아니라고 여긴다. 그날의 분위기, 상대의 피곤한 표정,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넘긴다.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잊힌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 속에 남아 다른 기억과 겹쳐진다. 그렇게 서운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 된다. 사과받지 못한 말,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시선,
나만 이해해야 했던 상황들. 그때는 참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기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부부는 종종 말한다. 그땐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에 상처는 더 오래 남는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을수록 형태를 바꾼다. 처음에는 감정이지만 나중에는 판단이 된다.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은 상대의 모든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자주 떠올린다. 그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서운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 함께한 세월보다 참아온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진다. 부부 사이의 서운함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인다. 새로운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과거의 서운함이 함께 올라온다. 지금의 문제보다 예전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 사람은 늘 그랬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문장은 지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래된 서운함에서 나온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빠져 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여서 관계를 덮어버린 순간들이다. 서운함은 사랑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조금씩 갉아먹는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함께 있어도 마음을 닫게 만든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유지되기만 할 뿐 살아있지는 않다. 노년이 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줄어든다. 아이도 자라고 역할도 줄어들고 서로에게 남는 것은 감정뿐이다. 그 감정이 서운함으로 가득하다면 함께 남아야 할 이유는 흐려진다. 부부가 늙어서 갈라지는 이유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서운함을 너무 오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결론을 만든다. 함께한 세월이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세월 동안 어떤 감정을 쌓아왔는지가 마지막을 결정한다. 서운함이 더 무거워진 순간 관계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넷째, 더 이상 서로의 편이 아니라고 느꼈다. 부부는 같은 편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 믿음은 말로 확인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제된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일 것이라는 기대가 관계의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약해진다. 처음에는 작은 느낌이다. 중요한 이야기 앞에서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결정의 순간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지는 기분이 들 때, 그 감정은 말없이 쌓인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넘기지만 마음은 이미 기억한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든든한 편이기를 기대한다. 밖에서는 이해받지 못해도
집 안에서는 보호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질 때 관계는 방향을 잃는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감정은 더 선명해진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는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은 관계를 버티기 어렵게 만든다. 자식 문제 앞에서, 가족 문제 앞에서, 생활의 선택 앞에서 항상 혼자 결정해야 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부부는 하나의 팀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이 된다. 편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는 함께 있어도 외롭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그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는 분명히 남는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같이 있었지만 늘 혼자라고 느꼈다. 이 말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지지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 부재는 관계를 오래 견디게 하지 않는다.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순간에 가장 강해진다. 상대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 신호가 사라지면 관계는 불안해진다. 노년에는 불안한 관계를 붙잡을 이유가 줄어든다. 아이를 위해 참을 필요도 줄어들고 체면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약해진다. 남는 것은 이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계속해서 아니라고 답하게 되면 이별은 선택지가 된다. 편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에서는 말을 아끼게 된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 그 침묵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 사람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그 선택은 상대를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남는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에게 이 이유는 특히 크게 작용한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본다는 뜻이다. 그 방향에서 서로의 편이 되지 못했을 때 관계는 조용히 끝을 향해 간다. 그 끝은 갑작스럽지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남은 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노년에 이르는 순간,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한 가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으로 다가온다. 그때부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조금 불행해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넘긴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선택을 미루게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노년의 시간은
기다림보다 계산에 가깝다. 앞으로 몇 해를 더 살 수 있을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 계산 속에서 관계는 다시 평가된다. 이 관계로 남은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늦게 찾아온 가장 솔직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피하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대개 이 질문 앞에서 멈춘다. 이제는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 느낀다. 아이도 자랐고, 책임도 줄었고, 체면보다 몸과 마음이 먼저가 된다. 그때 관계의 무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함보다 피로를 준다면 남은 시간은 더 아깝게 느껴진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는 노년에 감당하기 어렵다. 그 피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감정으로 남는다. 노년의 이별은 충동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끝에서 나온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이별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바로 그 시간 때문에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느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다가 어느 날 분명해진다. 그 순간 관계는 마지막 선택 앞에 선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행복을 버리기 위해 헤어지지 않는다. 남은 시간만큼은 덜 후회하고 싶어서 갈라진다. 그 선택은 비난받기보다 이해받아야 할 선택으로 남는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끝내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 앞에서 관계가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면 사람은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다. 남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유지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관계는 조용히 놓아진다. 늙어서 갈라지는 부부의 마지막 이유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참는 시간보다 살아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싶어진다. 그 선택이 관계를 끝까지 밀어낸다. 늙어서 갈라진 부부의 이별은 대체로 조용하다. 울음도 다툼도 거의 없다. 이미 마음에서는 오래전에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택은 이미 지나온 시간의 확인에 가깝다. 이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말하지 않았던 날들, 외면했던 감정, 미뤄두었던 선택들이 서서히 쌓여 마지막에 도달한다. 모든 이별이 실패로 남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별은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남는다. 끝까지 버텨온 관계보다 늦게라도 스스로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부부가 끝까지 함께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다. 다만
감정을 묻어두지 않는 태도, 말하려는 용기, 외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없으면 관계는 조용히 달아간다.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참음은 언젠가 한쪽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 지친 마음은 더 이상 관계를 지탱하지 못한다. 그때 이별은 결론처럼 다가온다. 노년에 갈라지는 부부는 대부분 악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너무 오래 미뤄두었을 뿐이다. 그 미움이 쌓여 남은 시간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자신의 관계를 떠올릴 것이다. 이미 멀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지나온 시간은 관계의 흔적으로 남는다. 그 흔적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지, 조용한 거리로 남을지는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늙어서까지 갈라지는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돌아봄으로,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선택의 기준으로 남기를 바란다.